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저의 코어 영상들도 다 만들었고 올해 졸업 종목과 퇴학 종목들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쉬어갈 겸 우리가 왜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운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딱히 운전해야 될 필요도 없었고 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대중교통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하루는 지하철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 낮에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차림새도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았었고요. 또 계속해서 가래가 끓는지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복리의 마법을 믿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틀을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재테크를 할 의미가 있는 건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너무 나이가 많으면 재테크를 하는 게 무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한 그 할아버지 연세는 한 80세 정도, 재산도 많지 않아 보였었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그런 분들이 100세 시대라고 해도 재테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무서운 건 그분도 젊은 날이 있었을 거고 돈을 잘 버는 시기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노후를 그런 식으로 보내려는 생각은 전혀 하시지 않으셨겠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도 지금 젊고 돈을 버니까 왜 돈돈거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차하면 여러분도 노후에 돈이 없고 나이만 먹고 몸도 좋지 않은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이제부터 달라져야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까봐 두려운 거고요. 여러분은 나는 달라, 나는 노후에 그렇게 살 리가 없어라고 장담할 수가 있으신가요? 잠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천도령이라는 무협지가 있는데 김용의 영웅문 3부작 중에 세 번째 작품이고 여기에는 장산풍 또는 장산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태국권의 창시자이며 무당파의 태조인 분이신데 법학에 특히나 민법 쪽에 장산봉과 맞먹는 분이 계셨습니다. 곽윤직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민법의 태두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삼각관계를 겪었고 좋아했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택하는 바람에 상심한 마음으로 법학을 배우러 유학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민법의 최고가 되시는 거죠. 한 번은 이분이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는데 치료가 좀 이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상을 요구했고 병원은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분이 키도 작고 피부도 공고해서 시골 노인처럼 보였던 거지 무시를 해버렸던 거죠. 요즘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예전에는 일반인은 병원과 싸우게 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인하거나 권력이 있지 않은 이상 병원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누구죠? 민법의 최고수였죠. 이분의 제자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정도였으니까 이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쟁쟁했을까요? 말 그대로 그 병원은 초토화당합니다. 별거 없는 노인이라고 개무시했다가 개박살이 났던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진 게 없으면 서러운 거고 세상은 험하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힘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곳에 취업을 해서 대충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아껴서 돈을 모으고 위험한 것에 투자하지 말고 연금 정도로 들고 적금을 들자라고 해서는 우리의 삶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린 항상 젊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가 우리를 평생 챙겨주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도록 자연법칙이 세팅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니는 뭐가 잘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남들보다 오래 투자를 했었고 많은 책을 보고 정보를 얻고 이것저것 도전해봤습니다. 하다못해 실패 경험이라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갈림길에 섰는데 한쪽은 성공, 한쪽은 함정을 가는 길이라면 제가 함정으로 가는 길을 골라서 실패를 했더라도 저의 실패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경험들이나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예전 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좌천당한 일화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이던 시절에 좌천을 당해서 대구로 보내졌었는데 그래서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서울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좌천을 당하고 나니까 검찰 식구들이 같이 밥도 안 먹어줘서 혼밥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 경찰 간부가 경찰청에서 잘 나가다가 저 멀리 지방으로 보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경찰 간부는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하고 회식을 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나한테 친하려고 지내던 사람들이 내가 한쪽으로 보내지니까 싹 다 연락 끊더라.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나한테 친한 척 하려고 하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공군에 있던 투스타 장군이 진급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원스타 2명이 엄청나게 계급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투스타가 갑자기 3스타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진급 발표가 나자마자 원스타 중 한 명은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힘있는 부서에 있었고 당연히 사람들이 저랑 친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끄러지고 나서는 가차없이 벽을 치고 연락을 차단하더라고요. 제가 인간적으로 대했던 사람 중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담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런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온갖 자기 합리를 하면서 저를 내친 걸 잘한 거라고 망상을 하고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이 정말 야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없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상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외면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돈, 자산을 믿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돈을 불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내랑 자식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건 예외로 하고 아직은 부모 자식 사이는 믿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는 거고 직혈적 외에 두 번째로 믿을 건 돈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동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미리 돈을 모으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돌발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 매일 출근과 퇴근을 2번 해야 되는 외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자가용이건 지하철이건 우리는 항상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한다면 1년을 못해도 500번의 외출을 해야 되는 거고 20년만 회사 생활해도 10,000번 이상은 우리는 바깥에 나가야 되는 건데 사고가 날 확률은 당연히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다가 중앙사고로 나면 우리는 인생이 엄청나게 난이도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암부터 시작해서 치매, 당뇨, 고혈압 등등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져서 그런지 심각한 병 걸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나이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 우리 가족이 한 번도 크게 아프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질풍가도로 유명한 유정석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이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텐데 이 가수는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를 보니까 누나가 암으로 사망하고 아버지가 비슷한 시기에 사망을 하는데 어머니도 큰 병에 걸리고 자기도 몸이 심하게 아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생계가 유지될 정도로 자산을 모아두셨습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수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부당한 행동을 보여서 독박쓰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나 우리 가족이 장사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벌꿀 아이스크림 몇 년 히트를 쳤을 때 사람들이 대거 창업을 했다가 모 시사 고백 프로그램에서 이슈가 되는 바람에 망했던 거, 또는 대한카스테라가 오명을 쓰고 갑자기 망한 것 등등 자기 잘못 없이 사업이 망하는 것도 비일비재해버리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도 위험은 항상 존재하죠. 두 사람이 같이 회사를 다니는데 A가 적금 만기가 왔고 겸사겸사 집을 샀습니다. 근데 부동산 고점에 사는 바람에 2억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동기인 B라는 사람도 적금 만기가 왔고 겸사겸사 집을 샀는데 그 사람은 운 좋게도 부동산 저점일 때 사버린 겁니다. 그럼 얼마 뒤에 2억이 올라버리는 거죠. 같은 회사 다니고 같이 돈을 아끼고 적금을 들었고 만개 집을 샀지만 타이밍이 어긋났던 이유만으로 누구는 2억을 날리고 누구는 2억을 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인이 몇 억의 객을 따라잡기는 엄청 버거워집니다. 이처럼 그냥 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뒤처질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기는 회사 동기고 내가 자세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를 다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보는데 그리고 볼 때마다 상대방이 자랑을 하는데 속이 쓰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2억 정도 차이면 제네시스를 뽑고 남는 돈을 편의점도 하나 차릴 돈인데 기분이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대충만 살펴봐도 우리가 살면서 돈 때문에 위기를 맞이할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 지금 나한테 문제가 없고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몸이 건강한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제 영상을 보셔도 좋지만 저는 추가로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다음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재택을 하고 있는지 또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내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